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을 두고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소외된 청년들이 있는데요. 바로 고졸의 지역 청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취업 지표들은 이분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이런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천현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11년 정도 계속 공장 일만 했었습니다. 그 공장 일을 하에 오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생각들을 정리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알린다는 게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보통 요즘 방식은 유튜브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페이스북이나 혹은 이제 출판의 글로써 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네, 원래 작가가 꿈이었는데, 작가를 꿈꿨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공모전에서 번번이 낙방을 했기 때문에 정식 작가는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출판을 계기로 어떻게 작가 명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장을 보니까 뭔가 근무복 같거든요. 이게 무슨 옷이에요? 용접할 때 보통 이제 청자켓을 많이 입거든요. 그 청자켓이 아무래도 열 온도, 그러니까 불꽃이 많이 튀는데요. 용접의 특성상 그걸 막아주는데 가장 괜찮은 복장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럼 제조업 중에서도 용접을 하신 거예요? 용접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도 또 하신 거예요? 용접 말고도? 네, 원래 처음에는 전자 전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경공업 위주로 일을 했다가 2015년 이후로 용접을 배워서 그쪽으로 아예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청년공이셨던 거잖아요. 네네. 사실 대부분의 취업 지표들이 대졸자나 뭐 대기업 취직자, 취업자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현우 씨 같은 청년공이 맞나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다수라면 다수라고 할 수 있고 소수라면 소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공장인데, 수도권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서 이 말을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막상 이제 공장을 검색해 보면 서울엔 공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지역 청년들의 한 20%는 아마 공장을 경험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 원래 2살까지 마산에 태어나서 지금 창원시군요. 네, 아무튼 2살 때 이제 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여러 회사에서 경험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근무했던 환경은 좀 어땠어요? 대체로 다 안 좋은데, 그나마도 이제 급이 있달까요? 이제 대기업 사내하청이면 그나마 그 기반 시설을 사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그마저 어려우니까, 임금은 내나 최저임금에서 똑같이 뺑뺑 도는 방식인데, 그 최저임금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별로 다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직을 고려하기도 하잖아요. 모든 회사에서 그렇듯이 실제 청년공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못 버티겠다.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일하냐. 근데 사실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적응을 못한 거죠. 적응을 도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고.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다 함께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제가 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3일 일하다가 돈 안 받겠다 하고 그냥 도망치는 회사가 있어요. 도망쳤다는 표현이 진짜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사장님이 현장직 일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처음부터 9시부터 일을 했는데 그 작업복을 받았거든요. 작업복을 받았는데 누가 하루 하다가 도망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주더라고요.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선 전 도저히 일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거의 떠넘기다시피 한 거네요.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사람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일한다는 것을. 3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떤 환경이었나요? 용접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슨 라인이 이렇게 잘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모두 그 소사장처럼 용접을 하는 그 방식이었는데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막 그 제품들이 막 어지러져 있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혹은 설비가 잘 돼 있어서 설비 값을 받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구조인데 그런 게 확 느껴져가지고 그냥 회사를 나오게 됐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청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청년 세대에서도 시선이 좀 갈리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직업이 바뀌었는데요. 제 직업이 정말 근처에 다 고학력입니다. 제가 가장 학벌이 낮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은, 살아온 배경의 차이를 느끼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블루칼라 일은 좋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상황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든 당장 메꾸고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인식은 노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로서 생활을 꾸려 나간다는 그 느낌 자체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신 적도 있나요? 저도 사실은 그 학벌주의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광안리에서 친구가 이제 사수 끝에 대학교를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술을 먹다가 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사회인 리그에서 보자.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이게 빈정거리는 소리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문대 나와가지고 닌 취업이나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런 계급 차이 그리고 이 학벌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반목시키고 좀먹게 하는가 청년 세대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청년공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던가요? 제가 알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얘기는 공장 안에 있는 청년들의 얘기인데요. 이 공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적은 임금과 그리고 도저히 쌓이지 않는 그 숙련과 이로 인해 가지고 계속 미래가 나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청년 세대들을 대변하고 있지만 현우 씨도 청년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랄까요? 생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책을 썼었는데 사실 현장직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없고 그 텍스트를 쓰는데 텍스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제가 실제로 친구들에게 공감을 받고 싶은 어서 쓴 글인데 정작 제가 대변하고 싶어 했던 그 친구들은 이 책을 읽지를 않고
위에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공감을 못 받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주변의 청년들이나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셨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공장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남자들은 보통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 청년들은 계급의 상승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혼 같은 것들로 주로 수렴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사고 이게 계급의 상승으로 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집 사고 뭐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자면 내가 여기서 더 잘 되고 싶다. 계급의 상승 욕구가 가장 큽니다. 모두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성분이랑 여성분이랑 가지고 있는 고민도 차이가 날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지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성 위주의, 직장도 직장이지만은 문화도 문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지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벗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직장, 지방 내에서 좋은 직장으로 많이 가야 될 텐데, 지방의 좋은 직장이라고 해봐야 보통 이제 은행원이나 교사 같은 공무원 직종, 혹은 뭐 도서관 사서 같은 이런 직종들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지방에서 나가고, 그 지방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취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예 취업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 사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우 씨는? 음, 청년 정책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일을 시키고 싶어 해요. 전부 다. 사회는 전부 다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첫 직장이 너무나 중요해지다 보니까 첫 직장을 나쁘게 잡아서, 그러니까 나쁘게 잡아도 상승이 되는 구조였다면은 사람들이 취업을 꺼리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첫 직장이 낙인이 돼가지고 쭉 그대로 가버리는 구조다 보니까 더 취업을 안 하려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최악의 청년 취업난 속에 요즘은 인턴 경쟁률도 100대 1이 넘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인턴 경력이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웹소설 같은 걸 연재하시는 거랑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글을 쓰는 거랑 결이 좀 다르잖아요. 이 후자의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어떻게 계기가 있었나요? 2021년 4월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특히 오세훈 시장이 20대 남성들한테 75.5%의 몰표를 받습니다. 문자 그대로. 몰표를 받은 원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헛모를 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주의, 안티페미니즘 뭐 이런 건데, 이 해석의 틀이 결국은 수도권에 4년제를 대학생이고, 그리고 망해도 화이트 칼라는 못 읽는 그런 층의 얘기인데, 저 층의 얘기가 쏙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글 쓰다가 책까지 내게 되신 거예요? 주간 경향에서 이제 일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칼럼을 써보라고 했는데, 그 칼럼이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그 출판 제의가 몇 개 왔었는데, 제가 출판까지 다 할 정도로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고사하고 있다가, 제가 공모전을 2번 낙방한 출판사에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 까짓 거, 그렇게 해서 그 출판하게 된 게 쇳바위일지입니다.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놀랐죠.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놀랐습니다. 아, 여기 쇳바빌지 있네요. 혹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구절 있을까요?
제가 의식하고 쓴 문장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많이 꼽았던 문장은 죽음에 자꾸 이끌리는 마음을 책임감의 갈고리로 삶까지 끌어당기는 건 아닐까. 내 육신의 죽음만으론 나에게 닥친 불행들까지 죽일 수 없다. 사실 사회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결국은 근본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천박한 직종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 근본적인 것만 다 생각을 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 한국의 인식은 그런 느낌이죠. 한국 주류의 인식이라는 게 결국 뭔가 그냥 내가 돈을 짠 하고 퍼부으면은 뭔가 짠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앞으로 하시고 싶은 활동이나 계획 있으실까요? 소설을 좀 써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의 말을 잘 받아서 쓰는 좋은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많으나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 선택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우 씨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청년공 그리고 이런 청년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우 씨 얘기를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